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예전부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전망을 하긴 했었지만 이렇게까지 빠질 줄이야. 네. 그래도 뭐 실적 자체는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지만 네. 잘 나왔고 어닝 뭐 컨센보단 좋았고 하지만 7% 넘게 밀렸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더 이상 어떻게 잘하란 말이야. 더 이상 어떻게 잘하란 말이야. 역시 네. 시장의 기대치가 결국은 주가의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많이 높긴 했죠. 네, 사실. 많이 높았고요. 네. 네. 일단 그게 제일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 블랙웰에 대한 네. 스크라치 혹은 기스. 그러니까 확실히 그게 좀 지연이 된다라는 네네. 거죠. 이번에 마스크 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공식 확인해줬고요. 네. 그리고 이제 B200A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아직. 네. 아직까지 저도 못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웰이 지연되면 약간 성능을 다운그레이드한 B200A를 내놓을 거다라고 네네. 이제 뉴스상으로는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B200A가 안 나오고 H200으로 이 공백을 메운다 그러면 HBM한테는 안 좋습니다. 네, 굉장히 안 좋아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B200A라도 내놓는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그거에 대한 코멘트는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럼 그런 코멘트는 뭐 언제쯤 얘기를 좀 하게 될까요? 일단 저는 이제 젠스당 인터뷰에서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B200A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는데 네. 뭔가 이제 뉴스 보도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제 공개가 되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H200에는 141GB의 네. HBM이 들어가는데 블랙웰은 어쨌든 지금 192GB 네. 혹은 이제 그 B200은 288GB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칩당 들어가는 용량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블랙웰을 감안하고 HBM 수급 계획들 다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뜩이나 요즘에 HBM 이제 피크아웃 했다, 뭐 네. 공급 이제 과잉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빌미를 주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도 않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제 그런 걱정이 되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 그 어제 올랐던 네.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그 오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조정을 받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악재지만 우리 하이닉스, 삼성한테도 좋지 않은 소식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맞습니다. 공급 지연 문제가 뭐 어느 정도 해결이 이제 앞으로 가능한 문제인 건지 네. 아니면 여기서 좀 계속해서 우리가 악재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 건지. 고무적인 부분은 네. 4분기에 블랙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십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이제 반영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원래 나오기로 한 B100인지 네. 아니면 B200A인지 좀 빨리 이야기해줘라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이 네. 최근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랑 같은 속도를 좀 유지할 수 있을지. 그건 어려워요. 왜냐면 일단 제가 이번 분기 실적 발표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성장률은 좀 성장률이 꺾인다. 꺾일 수밖에 네네. 없다. 사실 뭐 120% 성장률이 장난입니까?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닌 네. 거죠. 네, 그 뭐 세계 시초 2등 기업이 그 정도 성장률을 보이는 거는 굉장한 거긴 하지만 그쵸. 전분기 매출 성장률이 262%였고 네네. 전전 분기가 265%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저 효과가 네네. 이제 그 전분기까지는 기저 효과로 인해서 YOY로 보면 그렇게 성장률이 높았던 거고 이번엔 기고 네. 효과가 돼버렸네요. 네, 그렇죠. 역기저 효과, 기고 효과로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분기별로 실적 성장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가이던스는 원래 280억 달러였어요. 네. 이번 분기. 근데 실제로는 약간 계속 추정치가 상향되더라고요. 나 그게 약간 찜찜했어요. 그래서 계속 상향 조정되고 그게 289억 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컨센서스가. 그래. 그러면 290은 나와야지 컨센 비트구나 했는데 그럼 300달러면 잘한 거잖아요. 네. 잘했는데 와이라노.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QOQ로 보면 이번에 300억 달러를 하면서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네. 불구하고 전 분기 대비해서 15% 성장을 했어요. 다음 분기에 대해서 가이던스가 지금 330억 달러 네. 정도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또 그것도 계속 상향 조정시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QOQ로 보면 네. 이제 한 자릿수 성장률밖에 안 나와요. QOQ로 보면. 네. 그렇잖아요. 300억 달러에서 더 성장률이 높게 나오기 힘들죠. 그럼 계속해서 약간 미스라고 생각을 하겠죠, 시장에서? 근데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하고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단 다음 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만약에 이번에 오늘 만약에 이제 다행히 반등하면 좋은 건데 네. 만약에 오늘 조정을 받더라도 제가 보기엔 이번에 이제 조정을 이렇게 세게 받으면 다음 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오히려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엔비디아가 주가라는 게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합적이죠. 지금은 뭐 정치적인 변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성장이라는 게 너무 AI 쪽으로만 몰리다 보니까 그 AI 쪽 중심으로 수급들이 너무 몰려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좀 계기로 완화가 된다 그러면 네. 오히려 엔비디아와 AI 관련주들 예를 들면 TSMC하고 뭐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 주가 흐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 계기로 해서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애플이나 뭐 이런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약간 주도 흐름이 바통 터치가 될 수 있을지도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난 분기까지는 이제 너무 정말 깜짝 놀랄 진짜 서프라이즈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냉정해졌어요. 네. 예, 이제 투자자들이 냉정해졌고 그리고 살만한 사람들 다 이미 사버렸고 네, 한 주씩 한두 주씩이라도 이제 다 들고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사줘야 되는데 네.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따지고 들 수밖에 없는데 뭐 이제 실적 증가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약간 매출이나 이제 이익도 잘 나왔기는 했지만 네. EPS도 0.68이면 굉장히 준수한 겁니다. 원래는 $6대인데 이게 10분의 1 분할했기 때문에 네. 0.68달러로 된 거고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하긴 하지만 이제 매출 총 이익률이 지난 분기에 기억하시겠지만 거의 79% 나왔잖아요. 네. 그럼 거의 80%. 아니 이게 물장사도 아니고 반도체 팔아가지고 매출 총이익률이 그 정도면 이번에 몇 프로 나왔냐면 네. 76% 정도 나왔어요. 와우. 잘한 거예요. 굉장히 네, 잘한 건데. 잘한 겁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전 분기에 대비해서는 이제 약간 좀 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주주환원 정책을 그래도 좀 파격적으로 말을 했잖아요. 네네.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네. 이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밀릴 거 알고 네. 자사주 매입한다고 이미 염두에 둔 건지.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주가가 빠지더라도 미국 기업들을 욕을 네. 할 수 없는 게 네. 정말 저 자사주 매입해서 소박한다고. 그러면 그냥 이것만 있어도 그냥 밸류에이션이 연간 한 5에서 8% 정도씩 밸류에이션은 그냥 올라가요. 네, 그니까요. 왜냐하면 주식 수가 줄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찾아보기 힘든 네, 그런 거죠. 그런데 또 저희가 이제 젠슨 황 우리 황 사장님께서 이제 주식을 계속해서 팔아오긴 했잖아요. 네네. 네, 물론 7월에 매도한 주식이 우리나라 돈으로 4천억이 넘는다고. 네. 정말 부럽네요, 우리 네. 황 사장님.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팔고 나서 우리 황 사장님이 들고 있는 지분이 3.5%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고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했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이 지분율? 일단 뭐 복합적일 것 같아요. 현금도 좀 필요했을 거고요. 이제 본인도 본인 자산이 좀 그러니까 웰스 이펙트라는 게 있잖아요. 네. 대주주도. 네. 그래서 자기도 좀 저택 같은 것도 좀 사야 되고 예? 차도 좀 이제 페라리 바꿔야 되고 람보르기니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그럴 건데 때마침 이제 조금 이제 본인도 충분히 네. 많이 어느 정도 올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 전체 지분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한 물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금액으로 뭐 4천억 그러면 되게 크지만 네. 사실 엔비디아 시총이 얼마입니까 지금? 그쵸. 네, 참 저도 이제 한국 반도체 참 좋아하고요. 네. 사랑할 정말 수밖에 좋아하고 없죠. 정말 네.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잘 분석하는 것도 국내 반도체 테크 주식인데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주식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저도 네. 하반기에는 조심하십시오. 좀 이제 꺾은 거잖아요. 그 네. 사실 저는 그래도 이 우리 구독자분들 오. 그리고 이제 아이템 저기 팬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피해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소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손실 안 보는 게 네. 중요한데. 그렇죠. 아마 그런데 제 말 듣고 비중 줄인 분들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네,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반도체 업사이클 때는 우리 다 친구예요. 와, 어깨 동무하고 네, 가자 그러다가 네. 이제 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괜히 뭐 이게 초치이냐 초치냐고. 뭐 이러거든요. 네, 제가 5월 약간 하수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 사실 작년 저희가 네. 다 내년 전망할 때도 맞아요. 언급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사실 또 잘 준비를 하면 내년 상반기 같은 장이 또 온단 말이에요. 내년에? 네. 어. 아니 내년에 올지는 뭐 내년일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또 시장이 오면
이렇게 또 안 좋을 때 우리 아이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잘 네. 듣고 준비를 하시면 또 다음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미리미리 하셔야 네, 그렇죠. 또 이렇게 상승장에 초입에 딱 들어왔을 때 네네, 내가 그렇죠. 딱 기회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아직 하락 사이클이 아직까지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혹시나 이제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 너무 섣불리 소진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잘 아는 기업인데 펀더멘털이 너무 좋은데 과하게 빠졌다 싶을 때는 그냥 조금씩만 이제 들어가시고요. 네, 제가 하반기는 계속 현금 운용이 올해 시장 수익률을 좌우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그 뷰는 유효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됩니다. 네, 이제 국내 주식이 걱정이죠. 왜냐면 일단 미국은 일단 애플 또 9월 9일 날 이제 애플 아이폰 16 시리즈 출시하고 네.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흐름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온 디바이스 AI라는 모멘텀이 확실히 보여요. 그니까요. 네. 그게 궁금해요, 네. 애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네. 서버 클라우드에서 HBM 같은 아이템이 온 디바이스 AI에서 나오냐 이게 이제 고민이죠. 네. 그냥 근데 약간 한국에서는 그 정말 찐 수혜주가 약간은 애매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커머디티 디램 더 잘 팔린다, 랜드 더 잘 팔린다. 그 가지고 이제 주가의 밸류 스트레치가 가능할지, 네. 그게 조금 이제 걱정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가 음. 실적 성장률은 좀 꺾일 거다라는 건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어떤 쪽의 이슈나 뉴스가 나와줘야 어떤 호재가 나와야 엔비디아한테 정말 이렇게 찐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엔비디아 숫자를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숫자 때문에 빠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성장률이 문제였다 그러면 네. 이번에가 한번 영향 받고 다시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네. 일단 다음 분기까지 이제 실적 시즌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충분히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 모멘텀을 보면 기대감이에요. 결국 멀티플에 대한 리레이팅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멀티플에 대한 아주 그림을 예쁘게 그려줘야 돼요. 네. 우리는 플랫폼 회사야 라는 걸 이제 시장에서 인정해줘서 주가가 이렇게 네네. 올랐던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백업을 기존에 2년마다 출시하던 신규 제품을 1년마다 출시하겠다. 그래서 호퍼가 원래는 2년 팔아야 되는데 네. 1년 만에 블랙웰이 나오네? 그러면 이제 기술 백업이 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신뢰성이 훼손을 준 거죠. 블랙웰이 1년 만에 나와야 되는데 얘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러면 그 뒤에 루빈도 이게 돼?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을 준 거예요. 그럼 결국은 키워드는 블랙웰이네요, 어쨌든. 맞아요. 블랙웰이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네. 사실 이 정도 실적 내고 이렇게 현미경으로 단점을 들여다보면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게 현미경으로 굳이 지금 굳이 무슨 이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잘하는데 뭐 이제 굳이 현미경을 찾아서 단점을 찾아보자면 이제 그런 건데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시장은 뭐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장 큰 결함은 이제 블랙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블랙웰이 좀 문제가 없어졌다라는 그런 언질이 조금이라도 나와줘야 그게 주가의 반등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큰 결함은 아니고 네. 마찰적인 요인이다. 단순 뭔가 아주 심플한 문제고 금방 회복했어요. 그래서 우리 뭐 당초 우리가 블랙웰 출시하기로 한 그 계획이나 그러니까 이게 블랙웰뿐만 아니라 이제 DGX 그죠? 그레이스 블랙웰까지 다 포함된 거잖아요. 서블렛까지 이제 다 이게 이 로드맵이 다 정해져 있는 건데 네. 여기서 하나 삐끗해버리면 이게 로드맵 다 밀려버리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들인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 HBM 납품 입장에서도 지금 블랙웰 쪽을 굉장히 기대하면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블랙웰이 지연되면 물론 이제 호퍼에도 HBM3가 들어가긴 하지만 칩당 들어간 용량이 사실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네. 141GB하고 192GB는 거의 50GB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거의 25%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가뜩이나 지금 뭐 최근에 그 SK 하이닉스나 HBM 쪽으로 꺾는 애널리스트들이 한둘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국내에서도. 여기 좀 더 이제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해 줄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네. 일단 엔비디아 주가가 시들해지면 그럼 온디바이스 쪽으로 괜찮아질까요? 라고 또 질문 주셨거든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AI 사이클이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 네. 일단 엔비디아가 이제 그 이번에 조정받고 약간 완만한 기울기로 회복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주도주들이 튀어오를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올 하반기에 가장
긍정적으로 봤던 시나리오. 네네. 예,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AI 스마트폰 쪽은 애플이 제일 중요하고 AI PC 쪽은 퀄컴이 중요한데 지금 AI PC 쪽은 이제 생각보다 뭐 기대에 못 미쳐요. 네. 코파일럿 쪽이 이제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 애플 인텔리전스는 생각보다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애플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여준다 그러면 관련주들이 좀 랠리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의외로 LG 이노텍이나 네. BH 같은 애플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견조합니다. 네,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흐름이 간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국내에서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들이 나와야 돼요. 네. 핵심이. 그게 아직까지는 조금 안 보입니다. 근데 미국 애널리스트들 TP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143달러 정도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을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정말 다시 반등하고 큰 상승을 할 때 그걸 놓치는 걸 더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생각을 했을 때 포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럴 때 조금 엔비디아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건지 담아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엔비디아를 굉장히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AI 사이클에서 AI 사이클은 10년이고 투자 네. 사이클은 제가 5년을 말씀드렸고요. 네. 지금 5년 중에 2년이 지났죠. 네. 그러면 2, 3년이 남아 있죠, 아직. 그러면 그런 시계열로 본다 그러면 엔비디아를 지금 분할 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AI 말고 성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빅 키워드긴 하죠. 지금. 네, 지금 S&P 500에서 성장이 나오는데 뭐가 있나 한번 보세요. 네, 빅테크 말고 없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빅테크 중에서도 결국 엔비디아의 EPS 증가율이 제일 그래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텀 끝났다 그러고 해서 이제 팔고 나가면 되는데 미국은 약간 펀더멘털로 계속 리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뭐 피크아웃을 논할 때는 아니잖아요. 네. 성장 유리 꺾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사이클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본인의 포트에서 일부 비중 담아간다 그러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삼성도 어쨌든 조금 관망을 해야 되겠네요. 국내 일단 반도체주들도. 국내를 제가 이제 보는 시점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 대선 이후가 제일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 대선 이후쯤 해서 이제 그 미 대선이 11월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10월 즈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또 어떤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대내적으로는 삼성은 그 커머디티 디램 쪽에서 모멘텀이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재고를 전년 대비해서 거의 2배 수준으로 땡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가격을 많이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숫자, 이익 상승률로 뭔가 좀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하반기는 네. 현금 운용이 되게 중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자기 포지션 변동을 크게 주면 별로 좋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네네. 그냥 이제 지금 HBM 관련주들이 비중이 너무 크다. 네. 본인 포트에서. 그러면 이제 비중 축소 정도는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나 다 팔고 뭐 어디 갈까요? 미국 국채 사실 거예요? 코인 사실 거예요? 다 안 좋습니다, 지금. 네. 뭐 바이오는 또 이게 고수들의 영역이죠. 네. 네. 그러니까 포지션 변동을 그렇게 급격하게 지금 하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네. 가만히 있고 현금 네. 쥐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손실 안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또 시장이 많이 밀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걱정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또 오늘 이렇게 긴급 라이브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템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언이나 네. 뭐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 힘든 시간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요. 네. 근데 그게 아주 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일단 우리 3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일단은 그냥 큰 파도는 피해가자. 네. 그래서 당분간은 크게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책 보고 계좌 덮어두고 만화책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네. 대표님이 또 책 쓰셨으니까 네네. 저희가 오늘 밤에 또 엔비디아 주가 보고 네네. 이제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돌아오거든요. 그럼요. 저희가 네. 보고 또 도움이 많이 되는 이야기들 저희가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랑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